앞으로 나올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겠다. 연준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증시를 보면 코스피가 좀 힘이 없죠?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는데 에코프로 때문에 그런 거죠. 에코프로가 또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 그 등치 자체가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증시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오늘 밤에 이제 PC 발표가 나와요. 연준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오늘 9시 반에 요거 자료가 나올 거고,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게 3월 달에 PC가 5%였고 4월 달에 4.2%, 그리고 5월 달에 4.4로 튀었었는데 6월 달에 3.8로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이번 7월 달도 내려온다면 연준은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이제 연준이 눈여겨볼 게 이번 PC랑 8월에 나오는 CPI랑 8월 말에 나오는 PC, 요 세 개를 이제 계속 눈여겨볼 거거든요. 왜냐면 8월 의장이 우리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또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고 동결할지 올릴지 결정하겠다, 여지를 준 거죠. 그럼 7월은 과연 몇이 나올지, 더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근원 PC를 보면 3월 달이 4.6, 4월 달이 4.6, 5월 달이 4.7, 6월이 4.6, 거의 안 떨어지고 있죠. 요것도 7월 달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근원을 많이 눈여겨보기 때문에 근원이 꺾인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일단 파월이 했던 말들을 종합해보면 9월 회의에서 앞으로 나올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하겠다,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아마 이렇게까지 계속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이 했던 말이 경기 평가가 기존보다 좋아지고 있고 연착륙에 좀 더 긍정적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세고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지금 연준에서 이 예상치를 내는 게 있어요. 어떤 예상치를 내놨냐면 내년에 PC가 2.5%까지 빠지지 않겠냐, 그리고 25년에는 2.1%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그리고 근원 PC 24년에 2.6, 25년에 2.1, 여기까지 빠지지 않겠냐, 요런 예상치가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준에서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5월달, 6월달 발언 나왔던 걸 봐보면 5월달에는 24년에 4.3까지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치가 나는데 6월달은 4.6,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거는 내년에 금리가 4.6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예상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25년 내후년에는 금리가 3.4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처럼 제로 금리는 사실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제로 금리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대신에 이제 내년에 한 4.6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내년 말 정도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에는 한 3.4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한국은행이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은행과 미국 그 연준은 지금 금리 차가 2%로 사상 최대 금리 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릴지 안 내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일단 미국은 내년부터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증시 차트를 보면 일단은 코스피 증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맞죠? 하락하는 차트는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점이 요 전고 언덕을 못 넘습니다. 고점이 전고 언덕을 못 넘죠. 그쵸? 못 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점이 올라가네, 그쵸? 저점이 올라가네. 근데 고점도 올라가네요. 여기는 못 넘었지만 여기서 올라갔죠? 저쪽 올라갔죠? 고점 올라갔죠? 저쪽 올라갔죠? 무슨 말이냐면
다우 이론에서 얘기하는 추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금은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이평선을 봐도 이평선의 방향은 그 종목 추세의 방향이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하락 추세였죠. 이렇게 봐보면 전부 다 하락하고 있죠. 하락 추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하락을 지나서 횡보해서 224선 봐봐요. 살짝 돌아가죠. 그리고 이평선은 지지저항 기능이 있는데 머리 위에 저항이죠. 근데 224선이 밑에 깔리니까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은 수렴과 발산의 기능인데 발산됐던 이평이 하나로 수렴되는 게 보이죠. 그 얘기는 점점점 우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IMF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 초반만 하더라도 2%를 얘기했는데 지금 1.4%로 낮췄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낮췄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현재 경제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반도체 산업이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점점 살아날 거라는 게 시장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고 반도체가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근데 그 반도체가 점점 3분기, 4분기 연말로 갈수록 살아난다면 한국 경제도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가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그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줄이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저희 집 밑에 상가만 봐도 알아요. 작년에 요맘때랑 지금 요맘때랑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줄어 있어요. 왜냐면 항상 가득 차던 가게가 한 3분의 2밖에 안 차 있고 항상 한 3분의 2 차던 가게가 한 반에서 3분의 1밖에 안 차 있고 보면서 와 확실히 올해가 작년보다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는구나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임금은 많이 안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지금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코스닥을 봐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도 계속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있었고요.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면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던 거죠. 지금 흐름을 보면 이평선은 지금 다 돌아가는 게 보이죠? 전부 우상승으로 돌아가는 게 보이고 방향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지 저항 봤을 때 저항이었던 게 지금 밑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448선, 224선 밑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수렴과 발산을 봤을 때 발산된 게 지금 수렴됐고 우상승으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는 정배열 초입 구간이에요.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어도 448선, 224선 밑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강한 지지가 나오고 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증시에서도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 증시를 봐보면 S&P 500 봐봐요. 작년 1월부터 하락장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미 그 하락장 시작 초입까지 거의 다 쫓아왔어요. 해봐야 6%도 안 남았어. 나스닥은 뭐 한 13% 나왔고 다우존스 다 쫓아 올라왔어요. 지금 4%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다 쫓아왔죠. 근데 한국 증시를 봐보면 한국 증시는 현재 892면은 아직도 1062까지는 아직 갈 자리가 많죠. 아직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500 여기서 3316 요런 데까지 봐보면 아직 갈 자리가 많아요. 미국은 이미 그 하락 시작점까지 거의 다 쫓아 올라온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일본 보면 하락했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죠. 대만 보면 대만도 많이 쫓아 올라 있죠. 그리고 뭐 유럽도 보면은 하락했던 때 기준으로 오히려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독일도 하락했던 거 다 회복하고 다 쫓아 올라 있죠. 지금 한국과 중국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한국의 수출이 중국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의 경제가 현재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지금 덩달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대신에 올 연말로 갈수록 반도체 쪽이 점점 살아날 거다. 이런 견해가 많기 때문에 한국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가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